사람은 누구나 무슨 일을 하든 자세가 70%라고 말을 합니다. 자세. 그 자세를 바로잡아 우리의 셔터 스피드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보았으면 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영상과 사진을 담는 건축가 고놈입니다. 제가 사진을 배운 지는 1년 반이 채 안 되었습니다. 사진을 배우기 위해서 캐논 카메라 카페에 가입을 해서 우연찮게 사진을 접하고 사진을 배우게 됐습니다. 물론 영상을 배우려고 했다가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없으셔서 사진을 배웠고요. 그 사진의 맛에 상당히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간혹 가다가 사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떻게 하면 잘 찍을까 하고 연락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아직 배우는 제 실력에 어떤 걸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그거 얼마나 어렵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통화를 하면서 다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목은 고놈의 사진에 대한 B급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기초부터 이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미흡하고요. 물론 자료 찾아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지만, 기존 유튜브들 중에 자세하게 설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급 스킬을 쓰는 것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진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자료나 유튜브를 봤을 때 중간 단계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제가 중간 단계를 설명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제가 실력이 중급은 되니까 그 정도는 말씀드려도 되겠다라는 그런 자만심이 아니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배우고 발전하는 기회를 가지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뭔가 잘 모르겠다, 이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세팅보다 중요한 게 카메라를 파지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를 들고 최대한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는 자세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급 사진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아이폰과 카메라의 웨딩 촬영 이슈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카메라가 워낙 좋아져서 JPG의 성능도 월등합니다. JPG를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찍는다는 건 그만큼 보정을 할 때 누구나 얘기하는 노출만 건드렸어요 하는 보정의 관용 범위를 최대한 넓힐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본을 잘 찍어야 되고요. 저 역시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서 야, 이거 사진이 핸드폰보다 못하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또한 야외에 나와서 가족들과 나들이를 하거나 아니면 지인들의 사진을 찍을 때 바로바로 원본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집에 가서 보정해야 돼. 안 돼. 원본은 네가 사진을 몰라서 그래. 하지만 일반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이씨, 핸드폰이 낫네.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잘 찍어서 바로바로 전송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집에 와서 약간의 리터치 보정을 해서 지인에게 전해준다면, 지인도 그 순간 그 감정을 바로 사진으로 받아서 기쁨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겠고요. 또 보정된 사진을 받아보고 이야, 더 좋네, 최고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정이 나쁘고 보정이 안 좋고가 아니고, 보정을 하되 원본을 최대한 잘 찍어서 보정의 관용도를 넓혀서 누구에게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유와 변명이 없이 보정을 안 해도 어느 정도의 사진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원본을 잘 찍는 방법을 찍어보자, 핸드폰보다 멋진 사진을 찍어보자,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통 제일 기본적으로 스트랩을 가지고 목에 걸고 사진을 촬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전설의 바디 캐논의 500D입니다. 가벼운 것들은 목에 걸고 다녀도 되지만 조금만 무거우면 솔직히 목에 걸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자, 이거는 캐논의 대물렌즈 2870입니다. 클러치를 이용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렇게 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개인이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냐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나는 초점이 흔들린다, 사진이 흔들린다, 블러가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저도 많이 떨고 있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흔들림 없이 사진을 찍는 방법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두 가지로 합니다. 2870 그리고 1스탠드 꽂은 1000mm. 자, 제가 한 손으로 찍는다, 이건 힘이 좋고 나 잘났다가 아니고요. 왜 한 손으로 찍을 수 있는지, 왜 한 손으로 찍어도 흔들리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절대 제가 잘나서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셔터를 누른다가 아니고 충분히 자세만 조금만 신경 쓰면 한 손으로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찍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났다, 힘 좋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하고요. 2870은 무조건 한 손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mm는 솔직히 한 손으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셔터 스피드는 둘 다 125분의 1초로 고정을 하고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스트릿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액션캠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숨, 바람 소리,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바람이 없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F 방식은 트래킹으로 하고요. 자, AF 동작은 원샷이 아닌 서버로 해놓고 하겠습니다. 셔터 방식은 기계식이 아닌 전자식 선막으로 해놓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 설정을 잘못하면 셔터를 반 셔터 누르고 이렇게 바로바로 안 찍히고 한 번 누르고 두 번 눌러야 찍히게 됩니다. 한 번 누르고 한 번 누르고 두 번 눌러야 찍히게 되면 두 번 누르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 점 잘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추워서 잠시 몸을 녹일 겸 차 안에서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클러치를 사용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에 걸고 다니시는 분, 그냥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클러치가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몇 번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른손은 거들 뿐 왼손이 받쳐주고 사진을 찍습니다. 보통 사진을 이렇게 수평계를 보고 수평을 맞춰서 찍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렇게 찍는 분, 이렇게 찍는 분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최대한 카메라는 수평을 맞춰서 찍는 게 반듯한 사진이 나옵니다. 물론 반듯한 사진이 다 좋냐? 그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틀어서도 찍어야 되고 세워서도 찍어야 됩니다. 자, 한 손으로 찍고 있습니다. 아래 렌즈에 맞춰서 찍었습니다. 아래 렌즈에 맞춰서 찍었고 보시면 포커스점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한 손으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조용품들을 잘 사용하자. 한 손으로도 얼마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손으로 받치고 찍으면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 번에 바로바로 눌릴 수 있게 셔터가 눌릴 수 있게 세팅을 하셔서 찍으시면 두 번 누르면 한 번, 두 번 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꽉 눌러야 잘 찍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니까 가볍게, 그리고 손으로만 잡게 되면 너무 강하게 잡게 됩니다. 왜? 떨어지면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것은 소중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면 떨어질 우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좀 더 힘이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잘 판단하셔서 사진을 담으시면 좀 더 낮은 셔터 스피드에서 흔들림 없이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왔고요. 카메라는 70mm로 잡아놨습니다. 앞에 있는 철탑을 한번 담아 보겠고요. 자, 보시면 조리개 값만 125분의 1초 f8.0 ISO 200으로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겠습니다. 자꾸 AF 락 버튼이 눌려서 지금 철탑의 중앙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가로로 앞쪽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자, 안 될 때는 터치를 이용해서 하면 미술관 센터에 포커스가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었고 그러면 장소를 이동해서 1000mm를 가지고 사진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앞쪽에 보면 저 멀리 대관람차가 보입니다. 자, 카메라는 이게 1000mm일 때는 조리개가 14가 나옵니다. 14가 나오기 때문에 125분의 1초 f14
ISO 400으로 찍겠고요. 차 창문에 고정을 하고 찍겠고, 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풀의 끝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과학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트, 처음 사진을 찍는 분들에게는 LCD를 보고 담으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LCD를 보고 포인트를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 앞에 있는 풀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지만 최소 초점거리가 3m입니다. 3m를 풀고 조금 오래 걸려도 자, 전 영역에서 사진이 찍히게 해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람이 불어서 살짝 흔들릴 수도 있는데 담아 봤고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진을 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금방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잡기 위해서 뷰파인더를 보고 찍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처음 찍는 분들은 LCD를 보고 찍어야 된다. 그 이유는 다음 편 세팅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 잡는 법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법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적으로 제일 큰 100에 500의 익스텐드를 꽂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얘보다는 2870이 훨씬 무겁습니다. 보통 카메라를 잡을 때 자, 수평계를 보고 좌우 수평도 봤지만 위에 아래 수평도 잡아서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거울을 보고 내가 거울을 보고 찍으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뷰파인더가 아닌 LCD를 보고 찍어야 되는 이유는 다음 편에 확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찍는데 사람은 뷰파인더를 보고 찍으면 이렇게 찍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찍고 사격 선수들을 보면 무릎이나 아니면 어디에 팔을 붙이고 찍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일 편한 자세, 어깨에 걸어도 마찬가지고 한 손으로 권총을 쏴도 마찬가지입니다. 찍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피가 통합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온몸에 피가 통하기 때문에 자, 자세를 잡기 위해서 이런데 대고 사진을 촬영을 하면 맥박에 의해서 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미세한 부분은. 자, 이런 건 제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자, 지렛대의 원리로 힘을 더 쓰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섬세한 표현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낮은 자세에서 촬영할 때는 이렇게 촬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과 팔이 닿지가 않게 하고 왼손으로 걷어를 주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몸이 그 어떤 부분에도 간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려서 찍는 것보다 내려서 찍는 게 자세를 잡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터치와 터치 앤 드래그 등 빠르게 포인트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다이얼을 가지고 움직여서 초점을 잡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들고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시고 사진을 담으시고 나의 잘못된 자세 막 흔들고 해서 결국에 이러고 찍어버립니다. 이러고 찍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원하시는 사진의 형태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흔들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사진을 담으셨으면 합니다.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최대한 편안한 자세 그리고 좌우 수평과 앞뒤 수평을 맞춰서 찍는 연습을 하시고 왼손은 걷을 뿐입니다. 팔은 딱 붙여서 하시면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LCD를 보시면서 찍으시고 LCD가 나는 안 보인다 하시면 자, 틸트 액정이나 스위브 액정이나 다 이 자세에서 얼마든지 보고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은 오른손으로 살짝 누르고 다시 찍으셔도 충분히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큰 렌즈들은 삼각대가 좋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렌즈들 특히 새를 찍는다든지 기타 등등을 찍을 때 삼각대를 놓고 찍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그리고 설정도 새, 동물, 사람, 자동차 설정을 하셔서 찍으시면 좀 더 빠르게 AF가 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흔들림 없이 사진 찍는 방법, 카메라의 파지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들고 다니는 건 누구나 개인의 자유입니다. 내가 익숙한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익숙한 방법이 기본 셔속에서 흔들린다,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다면 나의 습관을 바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거울을 보시고 연습을 하신다든지 기타 등등 연습을 하셔서 나도 충분히 물론 뭐 8분의 1초, 2분의 1초, 1초, 2초는 사람에 따라 아무리 자세를 잘 잡아도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 125분의 1초나 60분의 1초는
어지간하면 다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ho속이 확보가 안 되면 사진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악조건에서도 얼마든지 밝고 좋은 사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250분의 1초 미만으로 흔들려서 못 찍는다. 만약에 저는 60분의 1초로 찍는다. 2스탑 차이입니다. 2스탑이면 밝기로 4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IS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100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바디인데 12800으로 찍는데 왜 나는 6400만 해도 노이즈가 자글자글할까? 그 역시도 연관관계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총 3스탑이면 8배의 밝기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만큼 사진을 잘 담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기본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흔들림 없이 사진을 찍기 위한 파지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부족한 내용은 다음 편 세팅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시청해 주시고요. 고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